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썰. 제목은 낭비벽이 심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주제입니다. 낭비벽이 뭔지 아시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낭비벽이 무슨 뜻인지. 한자어네요. 한자어인데, 자, 돈, 시간, 물건 등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쓰는 버릇. 그런 습관이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낭비벽.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낭비벽이 심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이 낭비벽이 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 같은 거 보더라도 상황이 안 좋죠. 근데 이 상황이 잠깐 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 낭비벽이 심한 사람은 계속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의외로 이 낭비벽이 심한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푸어족 아닙니까? 왜 푸어족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푸어라 얘기하면 되는데, 푸어족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분이 있다는 얘기죠. 카푸어라고 하면 카푸어짓을 이 자동차의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어느 정도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인간관계, 우리들 주변에 군데군데 끼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예. 아니면 뭐 남자분들은 카푸어 얘기할 수 있겠죠. 여자분들은 보통 이제 뭐 백 같은 거, 백이나 아니면 뭐 씀씀이 같은 거, 그런 것들 통해서 이 사람이 낭비벽이 심한지 그렇지 않은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 낭비벽이 심한 사람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연애관계에서도 잘 관찰해야 돼. 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일단 우리가 낭비벽이 심하면 안 되겠죠. 낭비벽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거품이 빠지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이 거품 경제에 이제 거품이 빠지게 되면 낭비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못 버틸 겁니다. 분명히 못 버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잘 안 보여요.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 한 3년 4년 지나면 이 푸어짓 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 골로 가는 사람들 쉽게 관찰하게 될 겁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유튜버도 다룰 것이고, 그리고 TV 방송 같은 거, 다큐멘터리에서도 굉장히 면밀하게 다룰 것입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뭐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낭비벽이 심하고, 이 지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요, 중독입니다. 중독. 이미 여기 빠져 있어요. 보면 카푸어 한 번만 하는 사람 없잖아. 카푸어 한 번 하고, 한 번 하면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고, 못 갚았으면 또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 번 해가지고 내가 한번 착살이 났잖아요. 못 갚잖아요. 감당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벌리면 안 되는구나, 접는 사람도 있거든요. 접는 사람도 있는데 의외로 그렇게 접었다가 이따금 생각이 나서 또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질렀다가 감당 안 해서 또 팔았다가 또 돈 좀 모이고 이제 조건 되면 또 하는 거야. 습관적인. 예. 뭐 여자분들이 이제 명품백, 남자도 명품 뭐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백 하나 사면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썼구나,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라 또 와요. 돈이 없으면 카드로도 합니다. 또 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샀네. 다음 달 빠듯하겠다, 이제 안 해야겠다 해도
또 시간 지나고 이제 뒤돌아서면 또 해요. 거의 중독이죠, 중독. 예. 이 낭비벽에 저는 비투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비투. 비투도 낭비죠. 생각해봐요.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끌어가지고 투자하는 거잖아. 내가 가진 돈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가진 돈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금만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 플러스 내가 가지지 않은 돈까지 대출받아가 다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낭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나는 가능성 있는 기업이나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날 왜 낭비라고 생각하지 모르겠다.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네, 본인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낭비벽이 심한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네. 안 변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네, 맞습니다. 이 낭비벽이 심한 사람도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한 가지 얘기만 할까요? 그 왜 결혼할 때 상대방 배우자 중에 한쪽이 낭비벽이 심한지 아닌지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벌이가 이제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변에 명품이 많고 돈에 쪼들리고 뭐 그 작은 월급에 만족하고 어떻게 아껴 쓰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것저것 살려 하고 돈 관리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아님? 똑같습니다. 남자분도 돈 안 모으고 뭐 카푸어지 타고 아니면 뭐 이것저것 대출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똑같습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뭐 결혼하면 내가 노력할게, 바뀔게, 열심히 살게, 안 바뀌어요. 그때뿐인 거야. 예. 뭐 다음부터 안 그럴게 얘기해도 지나가라면 또 하게 돼 있어. 예. 이 낭비벽이라는 게 좀 무서워요, 이게. 저는 이게 일종의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지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지 않습니까? 예, 관대하죠, 소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낭비벽에 대해서 막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돈 없이 뭔가 지르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런 사람은 뭔가 환경이 바뀌거나,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몸에 이미 배어있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사랑으로 극복이 안 돼요, 이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낭비벽이 심한 사람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일단 낭비벽이 심하면 여러 곳에 위기가 있죠. 일단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것도 모자라서 대출이 껴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돈 빌려가지고 돈 빌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기가 더 커져버리면 언제든지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자빠질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그렇죠. 위기가 위기인지도 인지를 못하죠. 한 번도 위기라는 걸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낭비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를 수 있는 거죠. 푸어짓을 하는 것도, 푸어짓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같이 좀 겁이 많고 뭔가 이렇게 신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낭비를 못해요. 낭비를 못해. 혹시나 잘못될까봐. 그런데 이 낭비해본 사람들은 살면서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대처해봤다거나 내가 해결해봤다거나 극복해본 경험이 없어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뭐 푸어짓을 했다거나 낭비벽이 심한 사람은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한 번도 스스로 자기가 가진 어떤 공경을 극복해본 적이 없어요. 노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에 보면 뭔가 항상 이제 돈 때문에 고생하고 항상 그 쪼들리고 뭐 사채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스스로 어떻게 극복해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벌린 게 있으면 어떻게 수습해가지고 다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다시는 절대 무리해서 안 되겠다.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버는 돈이 뻔하고 내가 이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나라에서 구제도 못 시켜주고 그러면
다음부터 절대 하면 안 되겠다. 한번 잡았으니까. 네. 그런데 그런 사람 드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낭비를 해가지고 자빠진 사람들이 일어서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주식해가지고 한 1억대 뭐 빚을 졌어요. 그럼 그 중에 내가 이거 두 번 다시 하면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빨리 다 갚고 내 인생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다 갚고 내 인생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 거품 빠지고 나면 지금 뭐 이제 비투 하신 분들 억 단위 빚진 사람들 나오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다시 딛고 일어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극히 적을 거예요. 극히 적을 겁니다. 살면서 이런 걸 극복해본 경험이 없잖아. 노하우도 없잖아요. 하다가 뭐 중도 포기하겠죠. 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거품 빠져나가게 됐을 때 많은 채무를 진 사람들 중에서 이걸 완전히 이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네. 제가 살면서 느낀 거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항상 대비를 해야 돼, 대비를. 예,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비를 한 사람과 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너무 극명하게 벌어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쫓다 보니까 이 대비에 대해서 상당히 느슨합니다. 평소에 대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비투 영끌 안 합니다. 비투 영끌 안 해. 왜냐? 대비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뒤를 본다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됐을 경우에, 실수했을 경우에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적정 범위 내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뭔가 이제 뭐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고 빚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뒤가 없잖아요. 뒤가 없으니까 뭐 비트 연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나는 기회에 투자했다.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능력이다. 일을 못하니까 우리 보고 뭐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잖아요.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도 엄청 많았잖아요. 안 그래요?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사치가 심하다. 뭔가 좀 명품이나 좀 돈이 많이 나가는 것들에 지출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낭비만을 하고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갭 차이는요. 약간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겁니다. 극복이 안 될 정도로. 버블이 꺼지기 전까지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잘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그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버블이 있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그 사람의 속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알고 보니까 빈 깡통이구나. 문제가 많구나. 벌린 게 너무 많구나. 그런 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 방송에서 아마 낭비가 심한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없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여러분 낭비한 게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본인 낭비가 심하다 하신 분들은 제대로 살피셔야 됩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게 있더라도 내 수중에 돈이 많이 나가는 건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다가오는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뻔한 말 같지만, 예.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라도 꼭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치는 금물입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